예, 카풀 얘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동안 강경하게 무조건 일단 하지 마라 이렇게 반대해오던 택시업계가 노사 이 대타협에 참여하겠다고 했으니까 뭔가 좀 이제 어떤 해결에 숨통이 트여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긴 한데요. 근데 이걸 그렇게 간단하게 볼 문제는 분명히 아니죠. 그래서 오늘도 경희대 노동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모시고 이 얘기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제가 뭐 카풀 전문가도 아닌데 이게 카풀 때문에 여러 번 뵙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이 설명을 쉽게 잘 해주셔서 네네. 지금 카풀 서비스가 시범적으로는 하고 있죠? 시범적으로가 아니라 카카오 카풀은 이제 앱이 서비스가 되고 시범적으로 했지만 예. 지금도 구글에 이렇게 카풀 앱 이렇게 치면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럼 카카오 말고도? 그렇습니다. 다른 카풀 앱이 지금 작동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현재로서. 근데 이제 네. 그 중에 이제 카카오 이 모빌리티가 이제 가장 큰 회사니까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카카오 택시라는 서비스가 카카오 앱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예. 그게 만약 카풀 서비스를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해왔던 거죠. 예. 그러면 그거 하나만 여쭤보고 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카풀 서비스를 시범 서비스 뭔가 카카오의 시범서를 이용했든 아니면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앱들을 이용했든 이 카풀 서비스에 이용한 분들의 반응은 어떤 것 같습니까? 반응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좋아서. 예, 좋았기 때문에 사실 택시업계에서도 이 문제가 카카오까지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반대해왔던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이용해보지 않았는데요. 저희 애들이 그걸 이용하는 걸 봤어요. 봤더니 저희가 어제 이제 강북 쪽에 이제 먼 곳에 있다가 아이들은 강남 쪽으로 가야 되고 저는 다른 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강남을 가려면 이제 뭐 택시를 이용하면 엄청 비용이 많이 나올 것 같고 버스를 이용하면 여러 차례 갈아타야 될 것 같고 복잡하죠. 예, 전철을 이용하면 지하철을 이용하면 또 여러 번 환승을 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그걸 쓰더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바로 집 앞에 나오니까 집 앞에 그 기사가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카풀 기사가? 승용차 카풀 기사가 카풀 차가. 저는 몰라서 물어봤더니 그렇게 이용했다는 거예요. 카풀 서비스를.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바로 자기들 목적지까지 그러니까요. 데려다 주는 거죠. 이렇게 바로 집 앞에서. 그게 택시 요금이랑 차이가 조금 나죠. 택시 요금보다 적죠. 싸다는 얘기잖아요. 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카풀 이용하는 게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고, 그러니까. 예, 그런 걸 이용한 사람들은 택시가 바로 집 앞에까지 물론 올 수도 있지만 택시를 이용하면 비용은 더 비싸지만 그렇게 카풀 서비스를 이용하면 비용도 적고 마침 또 이렇게 그쪽 예를 들어서 강북 지역에서 강남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른바 이제 공유 경제가 바로 그런 틈새를 노린 거죠. 근데 그게 금방 그렇게 올 정도로 네, 당장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미리 또 행사가 끝나기 전에 훨씬 예약을 전에 하는 예약을 거니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용해 본 사람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네. 말씀을 하시니까 택시업계가 이 카풀 서비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충분히 설명이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택시를 이용한 사람들은 이러지 않습니까? 정작 필요할 때 이른바 네. 뭐 저 강남역이라든지 홍대 앞이라든지 이런 데는 추운데 덜 떨고 있는데 예. 아무리 택시 호출해도 안 오고 그리고 택시가 지나가도 그냥 있지만 그냥 가버리잖아요. 가버리고 예. 네. 장거리 가지 않는 사람은 예. 태우질 않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불만이 있었던 그런 틈새를 카풀 시장이 노리고 있는 거죠. 일단은 지금 카카오 쪽에서 시범 서비스도 이제 중단한 거는 뭐 최근에 이제 좀 불행한 일도 좀 몇 건 있었고 그렇습니다. 또 택시업계 반발도 있고 뭐 그런 점들을 감안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택시업계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겠다라고 나섰는데 그럼 이게 정말 해결을 위한 참여인 건지 아니면 명분을 쌓기 위한 참여인 건지 이 부분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오후 2시부로 바로 이제 카카오 카풀 시범 예. 서비스 좀 앱을 중단해 버렸죠.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택시업계가 이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요. 예. 민주당에서는 뭐 이번 주말까지 응답하라 했는데 바로 이렇게 카풀 서비스 앱과 중단과 함께 이렇게 그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를 밝힌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앞으로 거기를 통해서 어떤 그야말로 또 시민들의 편의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또 택시업계의 어떤 앞으로 생존도 그렇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택시업계 지금 그렇습니다. 카풀 서비스 도입을 전제로 하는 대화는 안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좀 그야말로 사회적 예. 대타협 기구의 발족 취지와는 조금 잘못된 다르죠. 것이죠. 예. 뭔가 가장 최적의 방안을 강구해 보자. 이런 쪽으로 대화에 나서야지 그러니까요. 카풀 서비스를 도입하는 걸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참여하는 것도 그런 네. 말씀하신 그런 전제를 달고 참여하는 거다라는 일단 그렇게 얘기를 말씀이시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모양은 구성이 완료가 됐지만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예. 합의에 이르기는 기본적으로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드네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어쨌든 정부도 뭔가 제3의 어떤 이 방관자가 아니고 그럼요. 적극적인 조정자로서 이제 조정안을 내놔야 되는 그렇죠. 것인데 네. 그 방안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가 예. 이런 카풀 서비스가 혁신 어떤 뭐 이른바 AI라든지 이런 걸 도입한 혁신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혁신은 그 무슨 카풀 업계의 그 독점물이 아닙니다. 택시 업계도 그런 걸 도입해서 예. 얼마든지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문제가 불만이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서비스 같은 거죠. 그럼요, 서비스 단거리만 이용하는 그런 고객들을 위한 앱도 가능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걸 이용해서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창출해 가지고 무료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광고를 많이 이용해 가지고 그렇죠, 가능하죠. 광고를 많이 네. 이용해 가지고 그 택시는 비용 공짜로 하는 네, 것도 네. 있을 수 있겠고 또 어떤 그 최적의 노선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른바 카풀처럼 택시가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지금 일본에 실제 도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 경제, 공유 경제는 이 다른 것만 있고 택시도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방안도 그러니까요. 정부가 제공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그거잖아요. 산학금제 폐지하겠다. 네. 완전 월급제 도입하겠다. 사실 산학금제 문제는 우리나라 택시업계 고질적인 문제인 거 다 알고 하루 계시는 이틀 거고. 얘기가 아닌 거죠, 사실은. 완전 월급제도 역시 예전부터 그렇습니다. 뭐 수십 정부가 년대 나온 걸핏하면 얘기고. 얘기했던 거고. 네. 그럼 정부는 지금 이 카풀 서비스 문제가 이렇게까지 크게 사회적 논란이 됐던 가장 큰 이유가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하나하나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건데 네. 정부가 대응하는 방식은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은 거네요. 네, 그러니까 택시 월급제 이렇게 인터넷 쳐보면요, 90년대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90년대부터 이게 나와서 예. 지금까지 정착을 안 한 거죠, 못 한 거죠. 못한 거죠. 그러면 정부가 지금 다시 그 얘기를 하려면 그저 이전에는 왜 그게 실패했는가? 정확한 진단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면. 진단을 하고 그에 대한 처방으로 이번에는 과거와 다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방안을 내놔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이 무슨 뭐 정부가 지원하겠다든지 맨날 이건 말이 지원만 안 되는 거죠. 하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그런 얘기를 하려면 지금 얘기한 대로 과거 90년대에는 그 얘기가 나왔던 것이 실패한 이유가 뭐고 지금은 디지털 시대에 AI 혁명 시대에 어떤 방법으로 그걸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라는 얘기를 내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제3의 방안은 무엇인가? 그러게요. 택시업계에도 이런 공유경제, 디지털, 뭐 AI 이런 걸 도입해서 서비스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네, 택시업계도 혁신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부가 새롭게 내놔서 택시업계가 극단적 투쟁만을 선택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것들도 정부가 제시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죠. 그 뭐 약간 좀 뭐 방향이 좀 다른 얘기일 수 있긴 하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노조가 강경 투쟁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구조조정이든 노동 유연성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근로자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라고 적어가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회사에서 잘리면 나와서 네.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냐.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생존 문제죠. 사회 안전망이 우리나라는 부실한데 네네. 무조건 사람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이 부분을 많이 지적하는 결국 지금 택시 네. 기사분들도 택시를 그래 카풀 많이 해서 좋아 그럼 난 택시 그만두고 딴 거 하면 돼.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데 그분들도 지금 마찬가지 생존 문제에 딱 네네. 직면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거 이제 뭐 생존이라고 하는 것이 걸리니까 극단적 투쟁을 하는 네. 것이고 뭐 불행한 일이지만 이렇게 극단적 투쟁하다 뭐 유명을 달리하신 그런 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지금 분노가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러면. 거예요. 이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면. 정부가 약속한 월급제 수십 년째 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불신이 쌓여 있고 어떤 정부가 얘기를 해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정부가 할 일은 바로 그런 거예요. 공유 경제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산업 형태가 바뀌면서 뭔가 탈락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탈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회 안전망을 그렇죠. 통해서 네. 복지를 확충하고 다른 쪽으로 전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지 그걸 못하게 한다든가 뭐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하는 규제를 막은 세우는 그런 쪽에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 아닌 거죠. 예. 사실 이 문제도 아마 택시업계에서 반발하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그걸 것 같아요. 일단은 그쪽으로 가는 걸로 방향 정해놓고 네. 그러니까 너네들 웬만하면 들어와야지 이 시대적 흐름이잖아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요. 뭐 그런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아주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